테슬라가 6월 29일 일요일 새벽 2시 네바다 스파크스 지역에 북미 최초 LFP 생산 라인 공장에 준공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 2025년 1분기 어닝콜에서 밝힌 LFP 배터리 자체 생산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관세 전쟁 속에서 어떻게 공급망을 혁신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CATL에 의존하던 LFP 배터리를 이제 기간의 바다에서 직접 제조하려는 이 전략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수요를 어떻게 바꿀까요? 미국의 IRA 세액 공제 혜택과 관세 이슈를 피해가는 테슬라의 내재화 전략, 그리고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의 숨겨진 의미까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 혁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질의 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래비스 IR 담당 부사장. 배터리 측면에서 지난 4분기 어닝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터리 공급단에서 제약 요인이 여전합니까? 관세로 인해 변한 게 있나요? 카렌 글로벌 공급망관리 부사장 카렌입니다. 우리는 벤더와 협력하는 방식과 차체 4680 셀 생산하는 방식 모두를 통해 미국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확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미국으로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업스트림 공급망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전략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셀 공급에 제약 요인이 없습니다. 최근 관세 이슈는 CFO 바이바브가 언급했듯이 에너지 사업 부문에 어느 정도 난관을 주고 있으나 예상했던 거고 우리는 적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린 계획을 세웠고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부족분을 채우고자 다른 조달 경로를 가동 중이며 자체적으로 LFP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셀과 그에 맞는 적절한 팩에 결합하는데 약간의 불일치가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퍼즐입니다. 셀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LFP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른 글로벌 공급망 관리 부사장의 해당 발언은 테슬라의 LFP 배터리 공급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LFP 배터리의 공급 제약이 있으며 이는 주로 CATL의 LFP 배터리에 대한 의존과 미국 관세 145%로 인한 문제 때문입니다. 관세 관련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이 심화되자 2025년 5월 10일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간 임시 휴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145%, 125%에 30%, 10% 수준으로 90일간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협상 이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6월 런던에서 후속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30% 기본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20%와 트럼프 일기 관세 25%를 합한 후 5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중국은 제네바 협상 때와 동일한 10%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도출하며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다시 LFP 배터리 자체 생산 관련 부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1년부터 모델 3 스탠다드 RWD 트림에 LFP 배터리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CATL과 BYD로부터 조달한 배터리였습니다. LFP 배터리는 특히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분기 에너지 부문의 설치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0.4GWh를 기록하며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LFP 배터리를 중국의 CATL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며 기간의 바다에서 LFP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LFP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번 어닝콜에서의 발언은 기간의 바다에서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하에 LFP 배터리 셀 생산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일부 LFP 셀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CATL의 LFP 배터리 제조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미국 내 생산을 추진 중이며 이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고 관세 영향을 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초기 생산 용량은 테슬라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약 10GWh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고 주로 메가팩용 LFP 셀을 생산하며 추후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로는 이 장비가 전체 용량의 일부만 커버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아직 초기 단계로 대규모 생산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CATL의 유효 장비를 구매해 스파크스에 설치했으며 CATL 직원은 장비 설치 지원 외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100% 비용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는 미국의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북미산 배터리 킬로와트아워당 $35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산 LFP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2024년 2월 블룸버그 보도에서 테슬라가 기간의 바다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었으며 이번 1분기 어닝콜과 어제 공개한 네바다 LFP 제조 라인 영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소규모 LFP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는 CATL의 기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기간의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FO 바이바브는 커미셔닝 즉 장비 시운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공장 설비 테스트와 초기 시험 생산 단계를 의미합니다. 소규모 생산은 시험 생산 또는 파일럿 생산을 지칭하며 이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 이전의 품질 검증, 공정 최적 그리고 소량의 셀을 생산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테슬라는 LFP 공급망을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려는 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25년 내 리튬, 정제 및 양극재 생산 시설 가동을 통해 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CATL의 라이선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CATL의 LFP 배터리 제조 기술과 관련된 IP 또는 제조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는 CATL로부터 LFP 셀 생산 장비를 구매해 기간의 바다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CATL의 유효 장비로 테슬라가 빠르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했으며 CATL의 최신 LFP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ATL 직원이 장비 설치와 초기 설정을 도왔으나 이후 운영은 테슬라가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포드의 CATL 협력에서 받은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라이선스란 CATL의 LFP 배터리 제조 기술에 대한 사용 허가를 테슬라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CATL의 특허와 노하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CATL의 LFP 셀 설계를 기반으로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LFP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CATL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포드의 경우 CATL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미시간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려 했으나 중국 기술 의존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계획이 2023년 9월에 일시 중단되고 이후 2023년 11월에 35GWh에서 20GWh로 축소하여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셀 한 개당 로열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테슬라와 CATL의 계약이 비공개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 비슷한 사례, 그리고 LFP 배터리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책정됩니다. 셀 한 개당 고정 금액 혹은 생산 용량 킬로와트아워당 금액 혹은 매출액 비율 이를테면 배터리 판매 매출의 1에서 5%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라이선스의 경우 킬로와트아워당 금액 또는 셀당 고정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과 생산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미시간 공장에서 CATL의 LFP 기술 라이선스를 사용하려 했으며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 킬로와트아워당 2에서 5달러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GM도 CATL과 라이선스 로열티 서비스 모델로 협상 중이며 포드와 유사한 구조로 킬로와트아워당 수수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LFP 셀의 제조 비용은 2024년 기준 킬로와트아워당 약 80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로열티는 2에서 5% 수준 즉 킬로와트아워당 2에서 5달러로 추정됩니다. 9번째 질의응답으로 어닝콜 다시 이어갑니다. 트래비스 IR 담당 부문장 테슬라는 브랜드 손상의 모든 루머 관련해서 신규 주문 유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요? 2025년 1분기 어닝콜 서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베스트셀링 차량 모델 Y를 기반으로 글로벌 4개 공장의 생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8주도 채 되지 않아 구형 모델 Y의 생산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해낸 테슬라 팀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1분기에 테슬라 모델 Y는 단지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전 차종 내 베스트셀링카를 유지했습니다. 1분기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시승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관심은 여전히 높고 차량에 대한 훌륭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네, 테슬라 자동차도 시장의 거시 수요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자본 지출을 잠시 보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 요인이 없는 경우 우리는 수요 감소를 전혀 관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차량의 가격 적정성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테슬라는 기간의 바다에서 CATL의 기술 라이선스를 활용해 LFP 배터리 자체 생산을 시작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세액 공제와 관세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이나 초기 10GWh 규모로 메가팩 중심의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테슬라는 대체 조달 경로와 자체 생산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LFP 배터리 혁신은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15편에서는 옵티머스 파일럿 라인 관련 현재 진행 상황과 애널리스트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